어제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를 좀 예상보다는 세게 해가지고 제명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예상보다 세지 않아요. 대부분 다 징계는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명을. 30일 그거 출석 금지 이 정도 예상했는데 그 정도 예상하지. 이거 예언했었어야 되는구나. 저는 윤리자문위가 국민들 눈치를 봐서라도 시간을 좀 끈 감은 있지만 이거는 제명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제명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면 지금 제명을 예측하셨다 하니까 지금 자문위 말고 이게 윤리위로 넘어갔었을 때는 좀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이게 절차가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했잖아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윤리특위에서 이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깎을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특위라는 관문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 표결로 가는 건데요. 네네. 이제까지 21대 국회 케이스를 보면 뭐 의원직 상실된 이상직 전 의원, 그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자문위에서 제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시간을 끌면서 본회의로 안 넘겼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 건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인데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 건만 이 제명이 그대로 유지된 채 본회의로 갈지 아니면 박덕흠, 윤미향 것까지 이참에 같이 본회의로 올릴지 그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심사를 한 다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언급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일단 그 자문위가 내렸던 그 권고대로 그러니까 제명 의견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인데, 아니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징계가 제명이 나와서 깜짝 놀란 이유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다 한통속인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뭐 야 30일 정지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줘가지고 저는 그냥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된 이상은 윤리특위는 통과하겠죠. 그런데 이 본회의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본회의가 이게 출석위원회 3분의 2가 아니라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니까 200명을 아마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출석은 아니라 제적위원. 제적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해갖고 이제 강효석 의원이 2010년에 완전 옛날 징계 이제 본회의에 넘어갔었는데 그 당시 25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111명이 찬성해서 결국 이제 이게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250명이 찬성했던 거. 아니 259명이 참여해서 111명이 찬성을 했다. 그래갖고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과연 이게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본회의 표결하는 것도 되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게 뭐 본회의 표결할 사안입니까? 그럼 일단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뭐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민주당 이타표가 얼마나 나온다 다 구차해요. 이제 한나라당의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에서 제명하라고 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그냥 자진 사퇴했어요.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담을 이 표결에 대한 부담을 국회에 넘기는 건 너무나 비겁하고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김남국이 윤리자문위 결정 나오고 나서 SNS에 올린 걸 보면 이 윤리자문위가 공정한 결정 내렸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미루어 보면 김남국은 끝까지 간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네요. 정말 국회의 권위를 어디까지 추락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어쨌거나 제명이 되기 위해선 본회의 넘어가서 200표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불체포 특권과 본질적으로는 좀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제명이 될지 안 될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조만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또 된다. 또 다시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텐데 본회의 넘어갔었을 때 일단 그 표결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김남국에 대해서. 그 본회의 표결이 해갖고 현재 297석이 아마 그럴 거니까 이게 198명이 필요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에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체포동의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장채고 말에 동의하는 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코인이 그렇게 걸렸으면 저는 탈당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뭐 의원직을 자기가 사퇴하는 게 맞죠. 사실 저는 이게 뭐 꼭 좋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유니석 의원 같은
경우 진짜 부동산 의혹 나니까 나는 진짜 자연인 조사 받겠다고 다 바로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 정도에도 의원직을 던지는 분이 있는데 이 코인 거래 같은 거가 있는데도 그냥 유지하고 계속 뭐 다음 총선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파렴치하고요.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이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그런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그동안 했던 모든 해명 거짓말이고 그리고 자료 제출하니까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교육인가 거기 가가지고 또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진짜 우리 국회가 진짜 여기 좀 빨리 이거 보내 열어가지고 내일이라도 제명해서 몇 개월이라도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제 바람입니다. 일단 그래도 자문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에는 좀 그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릴 때도 원인으로 지적이 됐던 게 김남국 의원이 불성실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과정이 불성실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무슨 뭐 자료 제출 다 했다라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오히려 뻔뻔하게 되묻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이제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자료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그 장해찬 최고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0.99개 정도밖에 안 된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몇백 배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것도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고소를 했잖아요, 장해찬 최고를. 거기도 좀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 결정이 나온 게?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국회 윤리자문위가 이런 심각한 제명 공고 결정을 내린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야 이건 공적인 사안이구나. 이게 뭐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일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로 가면 민주당 분위기를 봐서 이게 제명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명되기 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 2명, 박찬대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이 연달아 이게 제명감인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김남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친명들이 똘똘 묻혀서 반대표 던지면 100개는 넘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과반이 아니라 200개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경태 같은 경우는 벌써 밑밥을 깔아요. 잔머리를 굴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국민의힘이 방탄정당 프레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들이 지금 김남국 제명 안 시키고 요금 먹기 싫으니까 국민의힘 탓하려고 미리 밑밥 까는 건데 이관석, 윤석만, 돈봉투 체포 동의안 때도 비슷한 소리 했는데 방탄국회 하니까 국민 누구도 이거는 국민의힘의 전략 반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민주당 욕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장경태가 아무리 저렇게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표 던질 거다고 말을 해도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본회의에 올라오면 당론으로 제명 찬성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수를 써도 만에 하나 반대표가 나와서 김남국 제명이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역풍과 회초리는 민주당이 다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하다가 장경태가 이제는 방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질문을 방송에서 받고 이분이 잠이 덜 깼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싶더라고요. 그거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약간 그래도 좀 뭔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예 그냥 상관이 없을까요? 김남국과 이재명이요? 네네. 이건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달아 그래가지고 뭐 김남국에 대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제명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불체포 특권 그걸 또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얘기까지 한 상황인데 뭐 그 두 가지가 뭐 아예 그냥 상관없이 그냥 뭐 별개로 오히려 이재명에게 가야 될 비난이 김남국에게 가서 뭐 좀 뭐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것만 물어보세요. 아니 사실 내가 장최고 지금 아까 답변한 거 있잖아. 그건 내가 다 준비해온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물어보고? 아니 그래도 이재명과 김남국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약간 정말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불체포 특권을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포기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뭐 여러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김남국 제명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부담이 될까요? 역풍은 따로 뭐 없을 거다. 저는 엄청난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김남국 그리고 역풍이 있다고 해야
민주당이 눈치 보고 조금이라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쵸. 건데 만약 윤리자문위와 윤리특위에서 제명하라고 했고 국민들 눈높이에 지금 뭐 두세 번 거래했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만 200번 거래했고 몇천 원이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99억이 된다고 하고 하는데 이걸 제명 안 시키면 국회가 전 체포동의안 통과 안 시킨 거 이상으로 방탄국회라는 욕을 먹으면서 민주당이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총선 전 최대 악재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예요. 제명을 시키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정의가 바로 서는 거고 제명을 안 시키면 민주당 총선 폭망각이고 민주당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공은 민주당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명안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의 고민과 부담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본 게 이 김남국 이게 부결이 이재명한테 부담이 되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기소까지 돼서 불체포 특권이 또 다시 논란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김남국에 대한 이재명과 김남국의 관계에 대해서 글쎄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걸 저 억울합니다 진짜 저는 아니 처음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거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김남국의 그 제명안까지 올라간다면 민주당에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나는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물어봤어요.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또 이제 이재명과 이게 김남국의 관계가 이제 막 그것도 막 머릿속에 그려지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좀 김남국한테 너무 꽂혀 계셨네요. 좀 좋게. 아니 머릿속에 온통 노원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지금. 예. 네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장해찬 최고와 민주당의 분위기도 약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교수님 또 전문 타겟팅인 그 전용기.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전용기 의원 좀 이제 타겟팅하고 계시니까 전용기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를 하던데. 바뀐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전용기 의원을 까기 시작한 게 한참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전용기 의원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 몰라가지고 뭐 이제 뭐 변명을 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뒤에 진짜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특히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 김남국 의원 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놓고는 뭐 일부 의원들이 마치 뭐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편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간만에 진짜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근데 나 이분 정말 이거 통찰은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초선들 있잖아요. 뭐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전용기 참고로 전용기도 초선이죠. 윤미향은 뭐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민주당 분들 초선 중에 좀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이렇게 학력 저하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데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전용기. 약간 그래서 오늘 전용기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전용기 의원 본인 스스로는 김남국 그 코인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선회를 하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도 속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약간 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묘한 기류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윤리 결정 전부터 비판을 막 하다가 이제 뭐 이런 결정 나면 뭐 그냥 계속 비판은 모르겠는데 뭐 결정 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건 되게 비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김남국 의원한테 고소를 당하신 장본인인 그 장해찬 최고가 김남국 의원 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정말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뭐 다른 거 뭐 전 김남국 의원한테 이제 양심이나 도덕적인 기준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거취를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1000분의 1이라도 나중에 그래도 김남국이 민주당 위해서 의원직 사퇴했지. 재평가받고 뭐 한 300년 뒤에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버텨서 민주당에게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애당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년 뒤에라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해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